1950년 여름, 전남 곡성. 전쟁은 이미 한반도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다.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남하했고, 후퇴와 방어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전라도 내륙은 아직 마지막 완충지대로 남아 있었다. 곡성.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 조용한 농촌 지역은 전쟁의 중심에서 비켜난 듯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 군 기록에는 섬진강 일대에서 적의 도하 가능성이 관측됨이라는 짧은 문장이 남아있다. 강 하나. 하지만 이 강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라도 방어선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다. 섬진강은 넓고 느리게 흐르는 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울과 급류가 반복되는 복잡한 수로다. 강폭은 넓고 강변은 갈대와 수풀로 시야가 제한되며 물속은 발을 디딜 곳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곡성 인근 구간은 얕아 보이는 지점이 많아 도하 시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쉬운 지역이었다. 이 점을 양측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강은 단순한 자연지형이 아니라 전선이 되었다. 새벽 무렵, 강변을 감시하던 국군 병력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다. 강 건너편 수풀 사이에서 짧게 반짝이는 빛, 규칙적이지 않은 그림자. 정찰병들은 그것이 단순한 주민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보고는 빠르게 전달된다. 강변 접근 징후 확인. 이 순간부터 섬진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었다. 넘어오려는 자와 막아야 하는 자가 마주보는 경계선이 되었다. 국군 병력은 강변의 제방과 둔치를 따라 분산 배치된다. 높은 지형은 많지 않았고 엄폐물도 충분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기고 강을 정면으로 바라본 채 총을 움켜쥐고 대기한다. 사격을 먼저 하면 위치가 노출된다. 하지만 도하가 시작되면 망설일 시간은 없다. 이 전투는 속도와 판단의 싸움이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 강수면에 잔물결이 생긴다. 수풀 사이에서 적병력 일부가 강으로 들어서는 것이 확인된다. 헤엄 또는 얕은 여울을 이용한 도보 이동. 무거운 장비를 최소화한 채 조용히 강을 건너려는 시도였다. 그 순간 국군 측 지휘관은 명확한 판단을 내린다. 도하 개시 확인. 그리고 사격 명령이 내려진다. 강변에서 실제 사격이 시작된다. 총성이 강을 가르며 울리고 물 위로 탄착이 튄다. 도하 중이던 병력은 엄폐할 곳이 없다. 강 한가운데서 몸을 낮출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 물살은 흐르고 총알은 날아든다. 섬진강은 순식간에 자연의 장애물에서 치명적인 공간으로 변한다. 강변에서는 단순한 일방 사격이 아니라 교전이 벌어진다. 강 건너편에서도 응사 사격이 시작되며 총성이 오간다. 갈대가 쓰러지고 물가에 흙이 튀며 시야는 점점 흐려진다. 누가 몇 명인지,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이 전투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였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도하 부대는 강을 건너는데 실패한다. 강 중간에서 흩어진 병력은 다시 집결하지 못했고 엄호사적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강변 수풀 쪽으로 후퇴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국군 병력은 무리한 추격을 하지 않는다. 이 강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 총성이 잦아들고 강은 다시 흐른다. 하지만 그날 섬진강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물 위에는 부유물이 떠다녔고 강변에는 탄착과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기록에는 대규모 전투로 남지 않았고 전과도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도하 저지는 전라도 방어선 유지에 미미한 시간을 벌어준다. 전라도에서 하천 도하를 둘러싸고 실제 교전이 벌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섬진강 도하 저지연은 대규모 전투가 아닌 작은 방어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저지가 없었다면 전선은 더 빠르게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전쟁은 항상 거대한 전투로만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강 하나를 넘지 못하게 한 그 하루가 수많은 시간을 만들어낸다. 곡성의 섬진강은 지금도 평화롭게 흐른다. 사람들은 그 강에서 물고기를 접고 아이들은 돌을 던진다. 하지만 1950년 그 여름, 이 강은 총성과 물보라가 뒤섞인 전선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강을 끝내 넘지 못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